오미크론,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앞당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의 한 보건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볍다고 알려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감기처럼 관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희망 섞인 예측이 나오는 반면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해일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가벼운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오미크론, 새로운 대유행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종식의 신호일까요? 이슈 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미크론의 정체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서 봤듯이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다 아니면 앞으로 더 치명적인 확률이 크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은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전파력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를 얼마나 무력시킬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병독성이 얼마나 세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델타보다 확실히 전파력은 좀 강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접종이 되고 있는 백신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어 회피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이제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렇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변이 과정을 통해서 좀 그래도 병독성이 약해져서 좀 감기와 같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좀 이제 아직은 연구가 충분치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런 양상을 봐서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2020년 중반에 맨 처음에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우한 바이러스 알파 변이가 생기기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전체적인 그런 특징, 병독성의 특징들은 그런 우한이나 이런 알파 변이 바이러스 그 정도쯤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정말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 기존의 오미크론에 걸렸거나 접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대상들이 지금 그런 나라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백신을 맞았거나 오미크론에 그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체가 여가가 떨어지더라도 세포성 면역에서 위중증이나 그런 사망으로 가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병독성은 한 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걸렸을 때의 위중증으로 얼마나 가고 사망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결국에는 백신을 맞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효과가 올라가면 그 항체를 통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에 이제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딱 무력화시켜갖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체액성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면역이 더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이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하거나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면역 기억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사한 게 들어오면은 항체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면역 세포들이 죽여버립니다, 바이러스를. 그런데 접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면역 기억력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강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걸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변종이 나타나서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걸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는 것들이, 접종이 반복되는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몸의 기억력으로 남아서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3차 접종까지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3차, 4차, 5차 계속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백신들은 과거 우한의 그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중점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백신이라서 지금 오미크론 같이 이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막 변화가 된 상태에서는 들러붙지를 잘 못해서 결국 무력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그 화이자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한 달만 지나도 그 효과가 영국 연구 같은 경우는 3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하는 건 막아준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연구를 또 해봐서 추가 백신 접종을 3차 백신 접종을 했더니 과거에 그 1, 2차 접종 기본 접종 완료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예방 효과가 70에서 75%에 달할 정도의 예방 효과가 획득이 되더라는 거죠. 그거는 아예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게 70에서 75%고 위중증이나 사망은 훨씬 더 이제 더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3차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 이게 델타 변이의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도 지금의 3차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는 유효한 방어벽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최근에 봤던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2, 3개월이면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 백신의 치료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 것이 성능이 떨어지니까 2, 3개월 만에 그렇게 조금만 바꾸면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과거에 그 이제 옛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면 시제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플랫폼에 유전자만 바꾸면 갈아 끼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실제로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백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정말 이 전 세계 대우세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델타 유행에도 이제 어찌 보면 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해서 접종을 하는 거고 혹시라도 오미크론이 나중에 대유행을 하는 상황에서 이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좀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백신이 아니고 오미크론이나 새로운 변이에 대응한 백신을 새로 만들어서 백신. 그때는 추가 백신 접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년마다 독감 백신을 맞지만 네. 그 독감 백신의 효과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건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길어야 6개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그 RNA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과거의 백신을 맞아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운 백신으로 근데 다행히 인플루엔자는 연중무휴로 유행한다기보다는 계절을 타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만 그 변이에 맞춰서 재접종을 우리가 계속 그 추가 접종을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양상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독감 백신은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접종하고 나서 3차 접종을 하는데 3개월로 단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계속 맞아도 몸에 이상은 없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접종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게 됐을 때에도 우리 몸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성 면역으로 대응을 하면 그런 그 항체로 대응하는 거랑 달리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잘 떨어지지가 않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실제로는 병독성은 그대로인데 우리 몸의 방어력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감기처럼 독감처럼 다룰 수 있는 바이러스로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다 그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째 아기들 하루에 접종 4개씩 보통 8개 백신 한꺼번에 맞습니다. 네. 그 백신 하나하나가 사실 코로나 백신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백신들이고 나름 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백신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백신이나 지금 소아들이 맞는 뭐 MMR, DPT나 뭐 이런 백신들이 사실은 뭐 더 위험하다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잠깐 몇 명 맞은 게 아니라 지금 1년 반 정도에서 전 세계가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맞은 백신 중에 하나고 그에 따라서 많이 연구도 돼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라고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짧게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아니면 해일이냐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인 거죠? 선물이 되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남아공 같은 경우 오미크론 유행하기 전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이었는데 지금 10,0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불과 2, 3주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영국 같은 경우 11월 27일에 첫 환자가 나왔는데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뭐 존슨 총리도 얘기하지만 2, 3일에 한 번씩 더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래서 올해 12월 말이 가기 전에 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우세종이 밖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병독성이 약해도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사실 의료 시스템 부여가 상당히 해지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병독성 자체가 약해졌다라는 근거가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만 보다 안전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